첫 번째 이슈는요. 조국 장관 일과 검찰 수사 진행되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씩 가고 있는데 그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난 기사군요.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천 조가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귀국했죠. 그동안 해외에 잠적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그리고요,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도 곧 소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심사는요, 지금 조국 5천 조가, 그리고 조국 일가 뭐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조국 장관의 부인, 검찰 조사 언제쯤 받게 될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 입원했다고 합니다. 검찰 피의자 신분 소환 채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병원 행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그에 앞서서는 좀 몸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소환이 지금 뭐 초읽기다, 뭐 곧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재판 등 대비 14명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증거인멸 등 뭐 이런 걸 들어 곧 조사할 듯하다 이렇게 전망이 돼 있습니다. 여기 뭐 병원 관련된 내용 좀 더 있는데 좀 제가 읽어드리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부인입니다.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이게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니까 뭐 100%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기사가 오늘 여기 동아일보만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와 있더군요. 조 장관은 임명 사흘 전인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인데요. 오늘 뭐 패널 네 분께 이 상황을 가지고 무슨 토론을 저희가 해달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도 지금 상황은 무리라서 요 정도 내용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 관련 기사가 있는데 요 내용 갖고 좀 오늘 패널 네 분까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나친 의혹 제기다. 이렇게 문제되어 있고 야당은 그거에 대해 또 반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그런 인물 중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죠. 동아일보입니다. 유시민, 조국 3막 어디로 갈지 모른다. 지금이 3막입니다. 1막, 2막이 지나고 3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막은 뭐고 2막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영국으로 치면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폭로가 1막,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은 그 이유니까 3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막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리스크 안고 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의 딸 동양대 표창장 의혹 관련 조국 사퇴시키려는 가족 인질극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주장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언론의 문제 제기와 야당의 폭로, 그게 1막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막 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 이때가 2막이에요. 지금 3막이 열린 거거든요. 3막으로 넘어갈 때는 이 인질극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국 보고 너 총 내려놔. 3막으로 넘어갈 때 대통령이 상대방이 된 거예요. 당신이 조국이라는 총을 버려라. 그래서 기소도 빨리 하고요. 일부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성명불상자하고 공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대요. 아니, 성명불상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공모해서 위조한 걸 알아요. 이 가족 인질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그냥 쏠려면 쏴 하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조국 임명. 그게 자, 뭐 유시민 이사장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본인의 어떤 해석과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인질극이다. 지금까지 벌었던 일이 가족 인질극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제 박성진 기자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그래서요. 일단은 이게 노 회사장이라는 분이 워낙 예. 논리적 언변 구사에 정통하신 분이잖아요. 예. 일종의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프레임이다. 예, 일단 이게 3막 정도 되면 보통 연극 이제 끝나가는 거죠. 4막, 5막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예. 빨리 끝내려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이분이 이제 말씀한 노 이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말씀하신 게 예. 가족 인질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인질범은 누구냐가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 인질범에는 이게 다수 이게 소위 말해서 언론도 포함이 되고 이 검찰도 포함이 되고 예. 야당도 포함이 되고 이 말하자면 연합 세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굉장히 좀 많네요. 광범위한데. 방법이 이게 예. 근데 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인질범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추론할 때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인질범들이 이거 인질들이 인질범에 약간 동화되는 그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 스톡홀름 증후군에 이게 증후군처럼 이 그 인질범들의 논리에 동화되는 일반 국민들은 예.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질범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 국민들은 뭐가 되느냐.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상상도 부동층들은 또 뭐냐, 예. 이 상황에서 마음 갈 데를 잃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질범 논리로 따지자면 인질범 논리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잖아요, 지금.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치열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그 의혹이 주르르 불거졌을 때 예. 신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 사기단이다. 결국 이 가족 사기단인지 아닌지 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 가족들을 파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론이 가족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예. 마침내 검찰까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 이 사안을 두고 가족 인질극이라고 본다면 사안의 핵심과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죠. 가족이 뭘 했습니까 지금? 입시 부정 예. 의혹 있죠. 그리고 펀드 의혹 있죠. 예. 그리고 웅동학원에 예.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도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제대로 해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예. 결국 검찰이 가족 사기단인지 아닌지 예. 국민적 의혹을 이제 해소해야 될 시점인데 예. 이를 두고 가족 인질극이라 하고 한다면 심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희 평론가. 제가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예. 인질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 그럼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예.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그럼 이것도 같이 인질극이라게 말해야 되면은 되거든요. 조국 장관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제가 볼 때는 예. 가장 피해자는 국민인데 예. 지금 인질극이라는 표현을 저렇게 쓰면은 도대체 누가 피해자고 그럼 뭐 누가 이익을 본다는 말씀이신지. 그러면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국민 인질극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질극이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예. 무엇을 위한 말씀이신지 예? 그거는 국민들께서 예. 이 상황을 예. 뭐 인질극이냐 아니냐 예, 예. 누가 잘 됐냐 잘못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피해를 보고 있나 이걸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께도 또 발언 요청하셨어요. 예. 저는 뭐 가족인질극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예. 진짜 인질은 무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조국 장관의 가족분들이 일단 무고하다라는 어떤 이제 통상 전제가 깔려 인질하면 있다. 인질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그런 상황에 놓이게 아직은 되는 거죠. 모르지만 어쨌든 의혹만으로 볼 때는 예. 지금 청문회 정국은 지났지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청문회 정국은 지났지만 예. 피의자 내지 그 피의자로 입건될 만한 그런 의혹 갖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인질극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또 검찰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삼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예. 일단 임명 이후에는 사실은 대통령과 야권 예. 또는 검찰 이런 대립구도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로 이 사건을 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좀 엿보여서 상당히 아쉽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토대로 예, 보더라도 많은 국민이 지금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예. 요구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목적하에 저런 말씀하신지 몰라도 진영 논리로 이 사건을 끌고 가려는 저는 의도 섞인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니까 윤기찬 변호사하고 아까 박성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약간 프레임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오늘 뭐 몇몇 신문에 다루는데 조국 장관 사퇴시키려는 가족 인질극이다. 뭐 이렇게 돼서 약간 좀 귀를 잡는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